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오늘은요 이것만은 꼭 알고 시험 보자 2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물과 에너지 단원 중에 호흡과 배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흡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바로 사람의 호흡기관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중에서도 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폐의 특징, 폐는 근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호흡 과정이 일어나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호흡 운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그 호흡 운동 모형이랑 같이 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요 각 모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얘를 잡아당겼을 때가 들숨이고 요거 내려놓았을 때가 날숨이죠. 이 들숨과 날숨의 원리, 우리 몸에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요 페이지는 100%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어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탄소를 내뱉는 과정, 이거는 초등학교 대답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호흡은요, 영양소를 분해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요 그 다음에 요 과정 잘 기억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얻은 에너지를 우리가 체온 유지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생명활동하는 데 사용된다. 그 다음에 호흡 중에서도요, 요렇게 폐랑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은 외호흡, 그 다음에 이 혈관과 우리 안에 조직세포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은 내호흡이라고 하고, 이 외호흡과 내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호흡은 요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이어서 배설 볼게요. 배설은 우리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노폐물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탄수화물, 지방은 물, 이산화탄소, 단백질은 특히 물,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 독성이 없는 요소로 합성한 다음에 오줌이나 땀으로 배설을 시켰죠. 이 노폐물의 배설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 그림 잘 기억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배설하면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신장에 대해서, 콩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콩팥의 구조,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떻게 오줌이 만들어지는지, 이 배설 파트에서는 오줌의 생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여러분. 호흡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호흡의 운동 원리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배설에서는 오줌의 생성 과정 요거 하나. 선생님, 문제 하나씩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꼽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바로 호흡부터 슬슬 정리 시작해 볼게요. 자, 사람의 호흡기관입니다. 코는 끈끈한 점액, 터, 먼지, 세균을 걸러내지요. 기관과 기관지는 공기와 폐로 드나드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폐예요. 폐. 이 폐는 가슴 속에 좌우 한 쌍이 있고요. 횡격막과, 이거 오타 있네요. 횡격막과 늑골, 늑골은 갈비뼈를 말하는 겁니다. 갈비뼈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 표면적이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다 적으세요. 이 폐는 근육이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겁니다. 얘는 그냥 얇은 막이에요. 그냥 풍선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랑 누구의 도움? 이 횡격막과 늑골, 갈비뼈의 도움을 받아야지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 잠시 뒤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이 폐를 구성하고 있는 폐포, 얘는 한 겹의 세포층이에요. 한 겹이 가장 얇은 세포층이잖아요. 그래야지 기체 교환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죠. 세포층이 두꺼우면은 기체 교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한 겹의 세포층이고 작은 주머니 모양이고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랑 이 폐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혈관, 폐포 사이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근육도 아닌 폐가 어떻게 해서 호흡 과정이 일어나는지, 호흡 운동의 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들숨은요,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흡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날숨은 후 내뱉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기라고도 해요. 흡기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늑골이 위로 올라가서, 이 늑골 갈비뼈라 그랬죠? 그래서 흉곽이 넓어져서 공기가 폐로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거 그림 한번 보세요. 흡기. 자, 횡격막이 여기는 가로막이에요. 가로막. 어떤 교과서에서는 가로막이라도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늑골이 우리가 갈비뼈에 있는데요. 이 갈비뼈랑 가로막, 횡격막이랑 둘러싸여져 있는 요 안에 공간이 있죠. 이걸 우리가 흉강이라고 합니다. 가슴 속에 빈 공간, 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흉강 크기가, 우리 친구들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갈비뼈는 느껴지니까 이 갈비뼈가 어떻게 되냐면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죠.
횡격막은 우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갈비뼈랑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아래로 내려가겠죠. 흉관 크기가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이렇게 커지니까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커진 만큼 여기가 압력이 낮아진다고요. 여기가 바깥쪽은 상대로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풍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풍선을 후 불어야지 이렇게 커지잖아요, 부피가. 흉곽이 커졌다? 풍선이 커지려면 그치, 공기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똑같이 연관시켜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반대로 우리가 후 내뱉을 때, 호기일 때 날숨인 거죠. 날숨일 때는 반대요. 갈비뼈가 좀 내려가잖아요. 얘 내려가.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 그러면 흉곽 부피가 작아질 거잖아요. 여기가 오히려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풍선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는 바람이 나갔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잖아요. 흉곽 크기가 작아졌다? 그러면 바람이 나가겠구나.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모형에서는 당연히 요거는 기관, 이거 기관지, 그 다음에 얘는 폐, 그 다음에 여기 고무막이 뭐겠어요? 그쵸? 횡격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를 당긴다? 그럼 부피 커지는 거잖아요. 부피 커져, 풍선 커진다? 공기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놓는다? 그럼 부피가 작아지는 거죠? 부피가 작아진다? 그러면은 여기 공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무 풍선이 쪼글쪼글한 거, 부피가 줄어든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들숨과 날숨이랑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서 밑에 표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흡기, 들이마시는 거죠? 얘 들숨인 거고, 호기는 내뱉는 거예요. 얘 날숨입니다. 자, 늑골, 이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얘 위로,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여기다 해야 되는데 얘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흉곽 부피 넓어지죠. 얘 넓어진다는 거는 들어오는 거야. 공기 들어오는 거야. 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밖에서 폐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폐의 크기는 커지게 되겠죠. 반대로 날숨일 때는 갈비뼈 아래로 내려가죠. 얘는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흉관 크기가 좁아져요. 얘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폐에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폐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겠죠. 우리 풍선 생각하면 돼요. 풍선이 작아졌다? 바람이 나가니까 작아진 거죠. 작아졌다? 그럼 바람이 나가겠구나. 반대로 또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 운동, 이거는 당연히 시험에 나오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어렵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정리해서 시험 점수 얻도록 하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에는 호흡과 에너지 보겠습니다. 호흡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정의 잘 기억하고요.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태웁니다. 태우면 당연히 에너지 발생하고요. 물과 이산탄소가 발생하게 되어요. 이렇게 해서 얻은 에너지를 우리는 체온 유지하는 데 90%,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호흡, 외호흡과 내호흡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그림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자, 폐포랑 혈관 사이에서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속으로 들어간 산소는 결국에는 조직 세포까지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 산소는요, 산소 농도는 어디가 가장 높아요? 당연히 폐가 가장 높겠죠. 그쵸? 그 다음에 혈관, 모세혈관이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의 산소 농도가 가장 낮은 거예요. 왜? 조직세포는 위에 우리가 호흡 과정에서 봤듯이 산소를 계속 이용해가지고 영양소를 태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 산소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거 무슨 현상이냐면 확산 현상이에요. 확산 현상.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소가 확산 현상에 의해서 폐에서부터 혈관, 혈관에서부터 조직세포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번 요거 보도록 할게요. 이산탄소의 농도는 누가 가장 높겠어요? 조직세포가 가장 높죠. 왜냐면은 아까 그 위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이 호흡 과정을 통해서 산소는 쓰고 이산탄소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와 함께. 그러니까 얘는 이산탄소 농도가 가장 높아. 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게 폐가 가장 낮아요. 우리 공기 중에는 이산탄소가 0.03%밖에 없거든요. 얘가 가장 낮아.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요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산탄소는 요렇게 이동을 한다. 산소는 어떻게 이동했어요? 이거 좀 색깔 다른 색깔로 해볼까? 산소는 요렇게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 기체가 이렇게 전달되는 원리는 확산에 의한 기체 교환이고, 요 기체 교환 중에서도요, 폐포랑 이 혈관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 있죠. 요거는 우리가 바깥쪽 외호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우리가 안쪽, 이 몸 좀 더 안쪽에서, 물론 폐도 우리 몸 안에 있죠. 하지만 좀 더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호흡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니까 내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조직세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산소 이용해서 영양소 태운 다음에 에너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물과 이산탄소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에너지의 90% 이상은
때는 체온 유지하는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외호흡은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 내호흡은 모세혈관이랑 조직세포 사이에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에 뭐 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산소 줘야죠. 그 다음에 얘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전달하고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빈칸 마저 채워볼게요.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 얻는 과정이다. 호흡의 결과 물과 이산탄소가 발생한다. 얘는 이제 이산화탄소는 결국에는 폐로 해서 우리가 후 내뱉을 때 밖으로 내보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탄소를 내뱉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호흡과 연소는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둘 다 산소 이용해서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산화 과정이고요. 호흡은 필요한 물질이 영양소, 그 다음에 산소이지요. 그다음에 연소도 우리가 연료를 태우는 과정이 연소라고 하잖아요. 연료를 산소를 이용해서 태웁니다. 발생하는 거 둘 다 이산탄소랑 물이고요. 공통점이 에너지 발생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호흡 정리했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배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은요,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말해요. 그러면 3대 영양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3대 영양소였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이 셋 다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CHO예요.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단백질만, 얘만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N, 질소.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친구들 고기 먹고 나면 단백질 분해되면서 얘 소화 과정 속에서 이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고, 소화 과정은 아니죠. 죄송해요. 호흡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얘가 간에 가서 이제 요소라는 독성이 좀 더 낮은 거, 그 물질로 바뀐 다음에 결국에는 콩팥, 신장에서 걸러져서 오줌으로 밖으로 내보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탄소 때문에요, 셋 다 공통적으로 뭐가 발생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이렇게 발생한, 세포 속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그 폐 쪽으로 이동을 해서 날숨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수소 때문에 발생하는 게 물이에요. 이 물의 경우에는 뭐 수증기 형태로 폐를 통해서 우리가 후 이렇게 내뱉을 때 내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피부 땀을 통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신장으로 가서 오줌의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왼쪽 다시 볼게요. 노폐물 생성. 탄수화물과 지방 분해했을 때는 물, 이산탄소가 생성이 되고, 단백질 분해했을 때는 누가요? 그쵸,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다. 이 암모니아 독성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우리 친구들 한 100년 정도 청소를 안 한 화장실, 거기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기체의 냄새만 맡더라도 기절할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를 간에서 독성이 없는 무엇으로, 그쵸, 요소로 합성해서 오줌이나 땀으로 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설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콩팥, 신장이 되겠죠. 콩팥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혈액에서 물과 노폐물을 걸러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좀 용어가 우리 친구들 좀 쉽게 바뀌었으니까 이거 좀 고쳐볼게요. 피질을 우리가 겉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질을 우리가 속질로 바꿨어요. 누가 이거 뭐야? 그러지 말고 얘가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 얘기하는 겁니다. 콩팥 깔때기. 그다음에 수뇨관이 이제 오줌관이에요. 얼마나 쉬운 용어로 바뀌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선배들이 이 용어로 배웠던 거예요. 그다음에 오줌관 통해서 오줌이 이제 방광에 모여졌다가 이제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신장은 척추 양쪽에 한 쌍씩 있고 강낭콩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겉에 겉질, 그 안쪽에 속질, 그다음에 여기 콩팥 깔때기, 여기 요 파트를 좀 확대해가지고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콩팥 쪽으로 걸르기 위해서, 노폐물 걸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혈관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가 콩팥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걸러져가지고 깨끗하게 걸러져가지고 나가는 혈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콩팥 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콩팥 정맥. 이거 잘 기억하고요. 그럼 여기 동맥 보이죠? 동맥에서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실처럼 동글동글 뭉쳐져 있는 거. 요거 우리 실인데 약간 동그라미 모양으로 뭉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사자, 그 다음에 원, 구, 사구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구체 밑에 보먼주머니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요. 이 보먼주머니는 이렇게 길게 노란 선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세뇨관이에요. 세뇨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요거를 셋을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네프론이 이제 콩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선생님이 요거를 간접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콩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콩팥이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에도 이제 콩팥이 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겉질이 되는 거예요. 겉질 부분에 사구체란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약간의 세뇨관이 걸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뇨관 있고 속질에,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안쪽에 여기 바로 콩팥 깔때기가 되겠습니다. 콩팥 깔때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얘네들이요, 이런 사구체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모세혈관이 여기 사구체, 또 여기 또 사구체 이런 식으로 보먼주머니, 이런 애들이 수백만 개가 콩팥 한쪽 땅 있는 거예요. 이런 콩팥을 우리는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다? 2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피질, 겉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장의 겉부분이고요. 수많은 말피기 소체가 분포한다. 말피기 소체는 사구체랑 보먼주머니를 합친 걸 우리가 말피기 소체라고 하는데요. 요 말피기 소체에다가 플러스 뭐만 더하면은, 그렇죠, 요거 세뇨관만 더하면 그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네프론이 되는 거죠. 이 네프론이 신장의 그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진 덩어리고요. 혈액에 포함된 노폐물이 보먼주머니로 여과시킨다. 보먼주머니는 사구체에서 걸려진 뭐 그런 원료, 맨 첫 번째 오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세뇨관으로 보내준다. 그 다음에 수질은 속질 얘기하는 거, 속질. 신장의 안쪽 부분이고요. 뭐 세뇨관, 집합관, 여기까지 몰고 뭐 세뇨관이 있다. 자, 얘를 보면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제흡수 분비 과정이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세뇨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오줌을 잠시 저장하는 장소가 바로 콩팥 깔때기가 되겠어요. 콩팥 깔때기.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깔때기가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요렇게 걸러진 오줌을 여기 요 안에 요렇게 오줌이 걸러져서 이쪽에 모인다라는 거죠. 여기 깔때기라는 거예요.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는 뭐랑 연결돼 있어요? 오줌관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줌이 이렇게 오줌관 따라 이동해서 방광에 모이고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구체, 여기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이 세뇨관까지 네프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요게 오줌의 생성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혈관이 동글동글 뭉친 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렇죠. 이거 사구체. 그 다음에 얘를 받치고 있는 거, 무슨 주머니다?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세뇨관이에요. 자, 다시 적어볼게요. 무슨 색으로 적어야 되나?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얘 사구체. 사구체이고요. 얘가. 그 다음에 요거 보먼주머니,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있는 거는 세뇨관.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네프론이라고 한다. 이게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구체 또글또글 뭉쳐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압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물에 적신 수건을 짜면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알갱이가 작은 것들이 밑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걸 누가 받는 거예요? 보먼주머니가 받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여과가 되겠습니다. 자, 요 과정이 여과이다. 첫 번째 여과. 자, 그 다음에 여기 혈관은요, 요렇게 동글동글 뭉쳤잖아요, 선생님이. 얘가 이 세뇨관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걸러지게 되면 혈액은 깨끗하게 걸러진 혈액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누구 따라서? 콩팥, 정맥 따라서. 그래서 1번 여과가 일어나게 되면 첫 번째 오줌 성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는요, 어떤 애들이 이동이 되는가, 여과가 되는가, 여기 볼게요. 첫 번째 여과 과정.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업류 등 알갱이가 작은 것들이 여과가 되는데 여기에서 알갱이가 큰 것들은 밑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단백질과 혈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줌 속에 단백질이 발견되거나 혈구, 그러니까 약간 혈흔이 보이거나 피가 나왔다, 그런 거는 신장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절대 여과되면 안 되는 것들이요. 단백질, 혈구. 다만 알갱이가 작은 요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업류, 얘네들은 이제 밑으로 여과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과의 이동 방향 어디예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소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 놓은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에서 지금 다 빠져나가 오줌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재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요 세뇨관에서 다시 혈관 쪽으로 재흡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흡수 과정은 어디서 어디로? 그렇죠.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물, 무기업류 등이 흡수가 되는데 포도당, 아미노산은 무조건
100% 재흡수가 돼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줌 속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특히 포도당이 나온 경우를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재흡수 일어나요. 두 번째, 재흡수. 그 다음에 미처 여과되지 않은 그런 노폐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시 3번 분비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그래서 모세혈관에 남아있는 요소와 같은 노폐물 다시 분비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여과, 두 번째 재흡수, 세 번째 분비,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오줌은 오줌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혈액은 이렇게 된 다음에 걸러져 가지고서 혈액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이 이동하는 길이랑 오줌이 만들어져 나가는 길이랑 어떤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오줌은 오줌대로 만들어지는 거고 혈액은 깨끗하게 걸러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여기 신동맥으로 되어 있는 게 콩팥동맥이에요. 콩팥동맥. 콩팥동맥이 들어와서 실처럼 사구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1번 여가 일어나는데 알맹이 작은 것들은 다 나오는 겁니다. 알맹이 큰 거 뭐는 못 나온다? 단백질 혈구는 못 나온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다시 세뇨관에서 어디로?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된다. 이거 잘 기억하고요. 미처 여과되지 못했던 노폐물은 다시 분비가 되어서 오줌은 오줌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길. 그 다음에 여기는 혈액은 혈액대로 깨끗하게 걸러져서 신정맥이 이거 콩팥정맥 얘기하는 거예요. 콩팥정맥 따라서 다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1, 2, 3번 과정 어렵지 않죠? 자, 여기 세뇨관, 여기 콩팥 깔때기이고요. 콩팥 깔때기. 수뇨관이 오줌관이라 그랬죠? 오줌관 따라서 방광에 모여져서 요도로 몸 밖에 나온다. 선생님이 원래 강의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원래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키포인트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줌 속에 단백질이 있다. 그거 문제 있는 거죠? 안 되는 거고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된다. 요게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러한 오줌 생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혈액의 농도에 따라서 물, 무기업류가 재흡수되잖아요. 분비되는 양이 조절되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땀샘 또한 이 배설인데요. 땀샘, 피부, 진피에 위치를 하고요. 모세혈관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99%가 물이고 나머지는 요소, 염분 등이고요. 자, 뭐겠어요? 땀샘? 노폐물 배설인 거죠. 물, 염분, 노폐물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요. 또 우리가 더울 때 땀나잖아요. 체온 조절하는데도 얘가 일조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호흡 운동의 원리. 그 다음에 배설에서는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거 여가, 재흡수, 분비 과정 요거를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호흡, 배설, 뭐 암기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재밌는 단원이거든요.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요런 정리 영상 그 다음에 또 꼭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까지 풀어서 모두들 좋은 성적과 시험 잘 볼 수 있게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볼게요.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안녕!